네, 안녕하세요. 돌싱그즈 3 출연했던 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솔로 16기 영철이었던 박선민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저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댓글이나 악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서 해명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기에는 그냥 그분이랑 저랑 하는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상철 씨로부터 그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사실 무근한 사실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른답지 않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저나 변혜진 씨가 받고 있는 이런 질타와 관심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오빠 동생 그 이상 그 이하의 사이도 아닌데 저나 변혜진 씨가 예의에 어긋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 상황이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변혜진 씨를 만나고 있다는 거를 자랑을 했죠.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프로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돌싱글즈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팬심이 있죠. 좋겠다. 그래서 부러움을 뭐 얘기하고 그럼 이 자리에 저녁 먹을 때 같이 먹자. 그래서 그 자리를 가게 됐고 그때 이제 변희진 씨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화보는 말 그대로 제가 찍은 거였어요. 화보는 제가 찍는 거였고 작가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여자 모델도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 주변엔 여자가 없어요. 진짜로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는데 제가 모델을 사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큰 사람을 모델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이 좀 있었는데 근데 변혜진 씨가 키가 좀 컸어요. 원래는 처음에 우리 기수 영숙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되게 아담하고 저랑은 그 사진상으로 잘 어울리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혜진 씨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철이 형한테 물어본 거죠. 나 이런 이제 컨셉 화보를 찍는데 변혜진 씨랑 사진을 찍어도 괜찮나? 라고 했을 때 정말 쿨하게 변혜진 씨만 오케이 하면은 자기는 상관없다. 아니요. 저는 상철이라는 분이 변혜진 씨랑 사귀고 있는 거 몰랐습니다. 둘만의 뭔가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근데 얘기를 안 하고 하기에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였으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봐서 괜찮다라고 하면 해라. 라고 해서 제가 변혜진 씨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봤죠. 혜진 씨도 이거 되게 괜찮은 화보인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흔쾌히 이제 해주셔서 그렇게 찍게 된 화보였죠. 정확히 그분이 사귀자고 하긴 했어요. 사귀자고 했고 사귄 거는 맞아요. 사귀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이제 그분의 여자친구라는 분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바로 동시에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전화를 들어보니 뭐 본인과 사귀는 사이였고 그 중에 당신과 또 다른 여자 그분을 이렇게 셋 중에서 고민된다고 하더라. 약간 요런 뒷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나한테 바로 전날 사귀자고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가 바로 다음날 들리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귀자고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사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여자분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 한 분한테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면서도 계속 오전에는 A라는 사람 만났고 오후에는 B라는 사람 만났고 그래서 결국에 뭐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저희 집에 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계속 관계 정리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발을 빼겠다고 했는데 이 제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걸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여자가 또 곤란해질까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를 자꾸 회유를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회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말하기가 피곤하니 그냥 거기서 그냥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이 그때가 이 사람이 한국 떠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국 떠날 때까지 옆에서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는 친구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얘를 미국 갈 때까지 그냥 얌전하게 챙겨서 보내자 이런 생각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본인의 내피셜로 본인이 보는 분위기로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변혜진이랑 무슨 사이야? 아무런 사이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한 이 어투나 자기의 느낌이 뭔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저는 제 뜻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변혜지 씨한테 미안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제가 상철이 형이랑 굉장히 친한 상황이었고 이 형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던 간에 저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우리 둘이 사귀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기가 먼저 언팔을 하겠다. 그래서 뭔 소리지? 근데 진짜 언팔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오빠한테도 연락했다시피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사귀냐고. 사귀냐고 물어봤고 영철과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뭐 화보를 찍은 관계고 뭐 없었다.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서 뭐 밥이나 산다고 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 입에서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 마냥 그 질문을 계속 똑같은 질문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세네 번, 다섯 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너의 뭐 이상형이 뭐 어땠는데 뭐 너의 이상형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뭐 계속 이렇게 묻고 너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영철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묻고 가스라이팅이 좀 있죠. 그래서 아니 이거를 맞다고 얘기해야 끝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고 정작 저한테는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저한테 얘기를 명확하게 했으면 전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요. 차라리 나중에 저희 화보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다 나오고 나서 거기 밑에다 제가 적으면 돼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고 화보를 도와주신 변혜진 씨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쓰면 끝나는 건데 우리도 반응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도 있죠. 여기에 오는 댓글, 화보에 오는 댓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저는 지금 와서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저의 내용은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제가 서울 양아치처럼 붙어 다녔던 것 뿐이래요. 전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네가 서울을 잘 모르니까 내가 태우고 다녔던 건데 그런 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글 쓴 게 그게 있어요. 성의가 지속되면 그게 특권인 줄 안다. 성의는 성의로 갚아야 되는 건데 성의를 저격으로 왔어요.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한국에 앞으로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하지 못하는 행동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를 팔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A고 다른 여자가 B야. B를 만나고 있는데 A라는 여자한테는 선민이가 올 거야. 영철이가 와서 오늘 저녁을 먹을 거야. 저는 모르고 있고. 근데 내가 전화를 하죠. 어디야? 어디로 와? 누구랑 있는데? B랑 있어. 내가 거기 왜 가? 그냥 오래요. 내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한테는 영철을 만나기로 한 거야. 그러고 나서 B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둘이 있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꼭 가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 A라는 여자는 당연히 영철이랑 같이 있는데 B라는 여자가 온 거지. 저한테도 맨날 했던 얘기가 오늘은 영철을 만나 한국 가기 바로 하루 전날 오늘은 영철을 만나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와서 조인하기로 했어. 마지막 인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똑같이 이런 상황. 저랑 같이 있다가 여자가 온 것처럼 이렇게 구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제가 여자를 다 붙여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전 진짜 여자가 없어서 화보를 찍는데도 진짜 없어가지고 혜진 씨한테 부탁할 정도였는데 제가 뭐 여자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소문이 나고 상철이 형은 또 그렇게 주변에 또 얘기하고 다니고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들도 전 너무 많이 들었고, 정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상처되는 말들도 너무 많이 했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을 통해서 뭐 뜨겁게 만났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본인이 만났던 여자들을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정신병이 있다든지 뭐 그 사람이 작정하고 꼬셨다든지 본인이 만났다고 했는데도 그 본인이 만났던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걸 봤을 때 저에 대한 얘기들도 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거라 생각을 해서 이분을 통해 연락이 왔죠. 뭐 본인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본인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이제 좋게 풀었거든요. 영숙이는 제가 알기로는 상철이 형한테서 들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상철한테 영숙 욕을 했다, 약간 뭐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저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상철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상처를 계속 뭐 이렇게 꼬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저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안 했어요. 저는 안 했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온 게 그 후에 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영숙님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저는 내리라고 했죠. 저는 내리라고 했고, 뭐 본인은 뭐 그거 보면은 알다시피 자기는 있는 사실 가지고만 이야기했다 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진 않을 텐데. 저랑 이제 뭐 진지한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다른 관계를 또 추가로 맺고 있었는지, 그게 저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이미지로 또 이렇게 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게 저한테 제보를 주셨던 분 또한 저한테 새벽에 뭐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고민 상담을 하면서 힘들어했고, 똑같이 저도 그 말을 듣고 힘들어했고, 또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를 저는 원치 않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꾸며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상철이 형을 진짜 마지막까지 형 대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버는 이 사태를 조용히 그냥 끝내면 내 입에서는 더 이상 뭐가 나가진 않을 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때 가서는 형하고 나하고는 진짜 끝이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